단상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극성이 같을 것인데요. 이것이 같지 않을 경우에는 매우 큰 순환 전류가 흘러 권선이 소손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정격 전압 또는 권수비가 같을 것인데요. 이것이 다를 경우에는 순환 전류가 흘러 권선이 가열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것인데요. 이것이 다를 경우에는 부하 분담이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네 번째 조건은 내부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의 비가 같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를 경우에는 각 변압기의 전류 간 위상차가 생겨서 동손이 증가하게 됩니다. 몰드 변압기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몰드 변압기 장점 첫 번째는 화재의 우려가 작다. 두 번째, 소형 경량화가 가능하다. 세 번째,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아 보수 점검이 용이하다. 네 번째, 단시간 과부하 내량이 크다. 다섯 번째, 전력 손실이 작다. 여섯 번째, 내습성, 난연성이 우수하고 내구성이 강하다입니다. 단점 첫 번째는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약하다. 그래서 서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가격이 비싸다. 세 번째, 운전 중 몰드 표면에 접촉할 시 감전의 위험이 있다. 네 번째, 외함이 없이 옥 외에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주로 옥내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변압기 델타 결선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는요, 제3고주파가 델타 결선 내를 순환하므로 기전력의 파형이 왜곡되지 않는다. 두 번째, 변압기 한 대 고장 시 두 대로 V 결선이 가능하다. 세 번째, 변압기 상전류가 선전류의 루트 3분의 1이 되어 대전류에 적합하다. 단점 첫 번째, 권수비가 다른 변압기 결선 시 순환 전류가 흐른다. 두 번째, 중성점 접지를 할 수 없어 지락사고 검출이 곤란하다. 세 번째, 변압기 각상의 임피던스가 다르면 삼상 부하가 평형이더라도 각상 전류는 불평형이 된다. 변압기 델타 Y 결선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한쪽 Y 결선의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다. 두 번째, Y 결선의 상전압은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이므로 절연이 용이하다. 세 번째, 델타 결선으로 인해 기전력의 파형이 왜곡되지 않는다. 네 번째, 1, 2차 결선에 따라 강압용, 승압용으로 구분되어 송전 계통의 융통성 있게 사용될 수 있다. 단점 첫 번째, 한상 고장 시 전원 공급이 불가하다. 두 번째, 중성점 접지 방식에 따라 유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 1차, 2차 선간 전압 사이에 30도의 위상차가 존재한다. 단권 변압기의 장단점 그리고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동량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다. 두 번째, 동선이 감소하므로 효율이 좋다. 세 번째, 임피던스 전압 강화와 전압 변동률이 작다. 네 번째, 소형화할 수 있다. 단점 첫 번째, 누설 리액턴스가 작아 단락 전류가 크다. 두 번째, 1차 측에 이상 전압이 발생할 시 2차 측도 고전압이 유기된다. 용도 첫 번째, 승합, 강압용 변압기. 두 번째, 기동 보상기. 세 번째, 전기 철도의 급전용. 변압기 소손 원인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선의 상간 단락 또는 층간 단락. 두 번째, 권선과 철심 사이의 절연 파괴에 따른 지락. 세 번째, 고저압 권선의 혼촉. 네 번째, 권선의 단선 사고. 다섯 번째, 지속적인 과부하 등으로 인한 과열. 유입 변압기의 기계적 보호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압 안전 장치. 두 번째, 충격 압력 개전기. 세 번째, 부후 홀츠 개전기. 변압기 내부 고장을 검출하는 데 사용되며 변압기 본체와 콘서베이터 사이에 설치되는 개전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후 홀츠 개전기가 해당됩니다. 변압기 호흡 작용이란 것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정의는요, 변압기의 외부 온도와 변압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절연유의 부피가 수축, 팽창하고 이로 인해 외부 공기가 변압기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 현상으로 절연유의 열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문제점은 변압기 내부의 수분 그리고 불순물이 혼입되어 절연유가 열화되고 절연 내력이 저하한다는 것이며, 호흡작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흡습 호흡기 또는 콘서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콘서베이터에 흡습 호흡기가 부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연물 종류에 따른 최고 허용 온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Y종부터 시작해서 A, E, B, F, H, C 총 7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Y종은 90도씨, A종은 105도씨, E종은 120도씨, B종은 130도씨, F종은 155도씨, H종은 180도씨, C종은 180도씨를 초과하는 온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쉽게 암기하는 방법은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으로 암기하시면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Y와 A를 묶어서 한 세트로 만들고요. E와 B를 묶어서 한 세트를 만들고 F, H, C를 묶어서 한 세트를 만드세요. 그 다음에 Y와 A를 붙여서 우리가 야라고 읽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E와 B를 붙여서 이불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야, 이불이 되었죠. 자, 그 상태에서 F, H, C를 섞어서 뭐라고 할 거냐면은 편했어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죠. 제가 친구 집에 가서 이불을 빌린 겁니다.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제가 친구한테 그런 거예요. 야, 이불 편했어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이불 편했어 이런 식으로 절연물 종류에 따른 최고 허용 온도의 종류를 순서대로 기억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Y라는 알파벳을 쓰게 되면은 이 Y의 가운데가 90도로 꺾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90도씨로 기억을 하시면 좋고, 이제 알파벳 B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숫자 1과 3을 붙여서 적은 형태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130도씨구나 라고 기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H라고 하는 것은 H를 적고 위아래 선분을 추가해주면 마치 숫자 8이 됩니다. 그럼 이걸 180도씨라고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쉽게 절연물 종류에 따른 최고형 온도를 기억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단답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압기 냉각 방식 5가지입니다. ONAN은 OA로 표현하고 유입 잔행식입니다. ONAF는 FA로도 표현하고 유입 풍냉식입니다. ONWF는 OW로 표현하고 유입 순행식입니다. OFAF는 FOA로 표현하고 송유 풍냉식이라고 합니다. OFWF는 FOW로 하고 송유 순행식으로 답합니다. Y델타 결선의 1차 측 Y결선 중성점을 접지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임의의 한 상이 결상될 시 나머지 2대의 변압기가 역 V결선되므로 과부하로 인해 변압기가 소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압기 2차 측 단락 전류를 억제하는 대책입니다. 먼저 고압회로 억제 대책은 계통 분할과 계통 전압 격상이 있습니다. 저압회로 억제 대책으로는 고임피던스 기기를 채용하고 한류 리액터를 채용하고 계통 연기기를 채용합니다. 특고압 변압기의 내부 고장 검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율 차동 개전기, 두 번째, 부후홀츠 개전기, 세 번째, 충격 압력 개전기, 그 외에도 방압 안전장치와 유온계가 있습니다. V결선 출력비와 이용률입니다. 먼저 출력비는 57.74%이며 이용률은 86.6%입니다. 부등률의 정의와 의미입니다. 정의는 합성 최대 수용 전력분의 각각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며 이 값은 1 이상입니다. 의미는 각 부하군이 최대 전력을 나타내는 시간대가 다른 정도를 말합니다. 수용률의 정의와 의미입니다. 정의는 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용 전력이며 의미는 수용 설비가 동시에 사용되는 정도를 말합니다. 부하율의 정의와 의미입니다. 정의는 최대 수용 전력분의 평균 수용 전력이며 이때 평균 수용 전력은 일평균 전력, 월평균 전력, 연평균 전력으로 나뉩니다. 부하율의 의미는 공급 설비를 유효하게 사용하는 정도, 그리고 전력 사용의 변동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통전 중인 변류기의 2차 측 기기를 교체하거나 2차 측을 점검할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변류기 2차 측을 단락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차 측 부하 전류 모두가 여자 전류가 되므로 2차 측의 고전압이 유기되어 절연이 파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단기의 명칭과 약호입니다.
진공 차단기 VCB, 가스 차단기 GCB, 공기 차단기 ABB, 배선 차단기 MCCB, 유입 차단기 OCB, 자기 차단기 MBB, 기중 차단기 ACB, 누전 차단기 ELB입니다. 고압 그리고 특고압 차단기와 저압 차단기의 종류입니다. 고압 및 특고압에 사용되는 차단기로는 진공 차단기, 가스 차단기, 공기 차단기, 유입 차단기가 있습니다. 고압에서 사용되는 차단기로는 자기 차단기가 있고요. 저압에서 사용되는 차단기로는 누전 차단기, 배선 차단기, 기중 차단기가 있습니다. 22.9kV/Y 1000kVA 이하 특고압 간이 수전 설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LA용 DS는 생략할 수 있으며 22.9kVY용의 LA는 디스코넥터 또는 아이솔레이터 붙임형을 사용해야 한다. 2번 인입선을 지중선으로 시설하는 경우 공동주택 등 고장 시 정전 피해가 큰 경우 예비 지중선을 포함하여 2회선으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번 지중인입선의 경우에 22.9kV/Y 계통은 CNCVW 수밀형 케이블 또는 TR CNCVW 트리 억제형 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전력구, 공동구, 덕트, 건물 구내 등 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FRCNCOW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번 300kVA 이하인 경우에는 PF 대신 COS 비대칭 차단전류 10kA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5번 특고압 간이 수전 설비는 PF의 용단 등의 결상 사고에 대한 대책이 없으므로 변압기 2차 측에 설치되는 주차단기에는 결상 개전기 등을 설치하여 결상 사고에 대한 보호 능력이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6번 1000kVA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 고장 구분 계폐기 ASS를 시설할 수 있으며 용량이 300kVA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 고장 구분 계폐기 대신 인터럽트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다. 수변전 설비 기기 및 장치의 약호와 명칭입니다. COS 컷아웃 스위치, VS 전압계용 전환 계폐기, AS 전류계용 전환 계폐기, ATS 자동 전환 계폐기, ALTS 자동 부하 전환 계폐기, ASS 고장 구간 자동 계폐기 또는 자동 고장 구분 계폐기, AISS 기중형 고장 구간 자동 계폐기, LBS 부하 계폐기, PF 전력 퓨즈, DS 단로기, LA 필회기, MOF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PT 계기용 변압기, CT 변류기, SC 전력용 콘덴서 또는 전력용 커패시터, OS 유입 계폐기, CH 케이블 헤드, ZCT 영상 변류기, CT 변류기. 보호 계전기 약호와 명칭 그리고 번호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OCR 과전류 계전기 51번, OCGR 보호 계전기 약호와 명칭 그리고 번호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OCR 과전류 계전기 51번, OCGR 지락 과전류 계전기 51G, DGR 방향 지락 계전기 67번, SGR 선택 지락 계전기 67G, OVR 과전압 계전기 59번, OVGR 지락 과전압 계전기 64번, UVR 부족 전압 계전기 또는 저전압 계전기 27번, POR 결상 계전기 47번, RDFR 또는 RDF 비율 차동 계전기 87번, 모선 보호 차동 계전기 87-B, 발전기용 차동 계전기 87-G, 주변압기 차동 계전기 87-T, 마지막으로 THR은 열동 계전기로 49번이 되겠습니다. 차단기의 트립 방식 4가지입니다. 직류전압 트립 방식은 보호 계전기가 동작했을 때 트립 코일에 직류 전류를 흘려서 차단하는 것.
과전류 트립 방식은 보호개전기가 동작했을 때 변류기의 2차 전류를 트립 코일에 흘려 차단하는 것. 콘덴서 트립 방식은 CTD 방식이라고도 하며 교류 전압을 정류하여 상시 콘덴서를 충전하고 고장 시 이 전압을 트립 전원으로 하여 차단하는 것. 부족전압 트립 방식, 부족전압 개폐 장치에 인가되어 있는 전압이 저하되었을 때 차단하는 것. SF6 가스의 특징입니다. 1번, 소호 능력이 공기의 약 100배이다. 2번, 절연 내력이 공기의 약 2배에서 3배 정도이다. 3번, 무색, 무독, 무취의 특성을 갖고 있다. 4번, 공기에 비해 열 전도율이 크다. 5번, 화재 위험성이 없다. 가스 절연 계폐기 GIS 장점 또는 가스 절연 변전소의 장점입니다. 1번, 소형화할 수 있다. 2번, 충전부가 완전히 밀폐되어 안정성이 높다. 3번, 소음이 적고 환경 조화를 기할 수 있다. 4번, 대기 중에 오염물의 영향을 받지 않아 신뢰도가 높다. 5번, 설치 공사 기간이 짧다. 절연 협조입니다. 절연 협조란 개통 내의 각 기기, 기구 및 애자 등의 상호 간 적절한 절연 강도를 지니게 함으로써 개통을 합리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 충격 절연 강도 BIL을 비교하면 선로 애자가 가장 크고 결합 콘덴서가 그 다음 기기 부싱, 변압기, 피르기 순서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애, 콘, 부, 변, 피로 기억을 할 수 있는데요. 애가 콤프라이트를 먹고 변비에 걸렸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조금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적산전력계가 구비해야 할 특성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옥내 및 옥외에 설치가 적당할 것. 두 번째, 온도나 주파수 변화에 보상이 될 것. 세 번째, 기계적인 강도가 클 것. 네 번째, 부하 특성이 좋을 것. 다섯 번째, 과부하 내량이 클 것. 잠동 현상입니다. 잠동 현상이란 무부하 상태에서 전격 주파수 및 전격 전압의 110%를 인가하여 계기의 원판이 1회전 이상 회전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잠동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판에 작은 구멍을 뚫고 또 원판에 작은 철편을 붙임으로써 방지할 수 있습니다. LBS의 명칭과 기능, 역할입니다. 명칭은 부하 개폐기, 기능은 무부하 및 부하 전류 개폐가 가능하나 고장 전류 차단이 불가. 역할, 개폐 빈도가 낮은 송배전선 및 수변전 설비의 인입구 개폐.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의 명칭. 1번 기중 부하 개폐기, 2번 고장 구간 자동 개폐기. AISS의 명칭과 기능입니다. 명칭은 기중 절연형 고장 구간 자동 개폐기. 기능 첫 번째, 고장 구간을 자동으로 개방하여 사고 확대를 방지. 2번 과부하 보호. ALTS의 명칭과 용도입니다. 명칭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 용도 수용가의 이중 전원을 확보하여 정전 시 또는 주 전원이 기준 전압 이하로 떨어질 경우 예비 전원으로 자동 전환되어 수용가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기 위한 장치. 진공 차단기 VCB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1번 차단 성능이 우수하다. 2번 차단 시간이 짧다. 3번 수명이 길다. 4번 화재에 대한 안전성이 우수하다. 5번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단점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개폐 서지가 매우 크다. 2번 진공도의 열화 판정이 곤란하다. 지락 사고 시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변류기. 두 번째, Y결선 잔류 회로. 세 번째, 3차 권선부 CT. 네 번째, 변압기 중성점 접지 회로. 비오차의 정의와 공식입니다. 비오차란 공칭 변류비와 측정 변류비와의 차를 측정 변류비에 대해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비오차 공식은 비오차는 K분의 Kn-K, 여기서 Kn은 공칭 변류비, K는 측정 변류비가 되겠습니다. 고압 큐비클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 CB형.
CB형은 차단기를 사용한 것. 두 번째, PFCB형, 한류형 전력 퓨즈와 차단기를 조합하여 사용한 것. 세 번째, PFS형, 한류형 전력 퓨즈와 고압 개폐기를 조합하여 사용한 것. ASS의 락 전류값과 락 전류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락 전류값은 800A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며 과전류 락 기능이란 전격 락 전류 이상인 경우 ASS는 락되며 후비 보호 장치 동작 후에 무전압 상태에서 ASS가 개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Y델타로 결선한 주변압기의 보호로 비율 차동 계전기를 사용했을 때 CT의 결선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압기가 Y델타 결선인 경우 1차 측 CT는 델타 결선, 2차 측 CT는 Y 결선으로, 즉 변압기의 결선과 반대로 결선하게 됩니다. 차단기의 정격 전압입니다. 공칭 전압이 3.3kV일 때는 정격 전압이 3.6kV, 공칭 전압이 6.6kV일 때는 정격 전압 7.2kV, 공칭 전압 22kV에서는 정격 전압 24kV, 공칭 전압 22.9kV일 때는 정격 전압 25.8kV, 공칭 전압 66kV에서는 정격 전압 72.5kV, 공칭 전압 154kV에서는 정격 전압 170kV, 공칭 전압 345kV에서는 정격 전압 362kV, 공칭 전압 765kV에서는 정격 전압 800kV. 옥내 저압 배선 방법입니다. 시설 장소에 관계없이 건조한 장소, 습기진 장소, 노출 배선 장소, 은폐 배선을 해야 하는 장소, 점검이 불가한 장소 등의 한 가지 배선 방법으로 시설한다면 어떤 공사로 시설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금속관 공사. 두 번째, 비닐 피복 2종 가요 전선관 공사. 세 번째, 케이블 공사. 네 번째, 케이블 트레이 공사.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 제한 개소입니다. 첫 번째, 접지 공사의 접지 도체. 두 번째,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세 번째, 저압 가공 전선로의 접지 측 전선. 수중 조명 등의 1차 측, 2차 측 전로에 사용되는 절연 변압기의 사용 전압입니다. 수중 조명 등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1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과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이 각각 400V 이하 및 150V 이하인 절연 변압기를 사용할 것.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의해 욕실과 같이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할 때 설치하는 저압 차단기의 명칭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 정격 감도 전류 15mA 이하, 동작 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입니다. 금속관 부품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크너트. 로크너트는 관과 박스를 접속할 경우 파이프 나사를 조여 고정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두 번째, 부싱. 부싱은 관의 끝에서 전선을 넣거나 뺄 때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세 번째, 커플링. 커플링은 금속관을 상호 접속하거나 관과 노멀밴드와의 접속할 때 사용됩니다. 안쪽에 나사가 있습니다. 네 번째, 유니온 커플링. 관 상호 접속용으로 관이 고정되어 있거나 관의 양측을 돌려서 접속할 수 없을 때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새들. 새들은 노출 배관 공사 시에 금속관을 조영지에 고정할 때 사용합니다. 여섯 번째, 노멀밴드. 노멀밴드는 매입 배관 공사 시 배관의 직각 굴곡 부분에 사용되며 양단에 나사가 있어서 관과 접속할 때는 커플링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유니버셜 엘보. 유니버셜 엘보는 노출 배관 공사 시에 관을 직각으로 굽히는 곳에 사용합니다. 여덟 번째, 링 리듀서. 링 리듀서는 박스의 노가웃 지름보다 작은 지름의 관을 접속할 때 사용합니다. 아홉 번째, 스위치 박스. 스위치 박스는 매입형의 스위치나 콘센트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열 번째, 아웃렛 박스. 전등이나 전멸기, 콘센트의 고정과 접속함으로 사용됩니다. 11번째, 터미널 캡. 터미널 캡은 금속관으로부터 전선을 뽑아 전동기 단자 부분에 접속할 때 사용됩니다.
12번째, 픽스처 스터드와 히키. 아웃렛 박스에 조명 기구를 부착 시 기구 중량의 장력을 보강하는 데 사용됩니다. 13번째, 엔트런스 캡. 엔트런스 캡은 인입구, 인출구의 수직 배관의 상부에서 빗물의 침입을 막는 데 사용됩니다. 14번째, 플로어 박스. 플로어 박스는 바닥 밑으로 매입 배선할 때 사용됩니다. 전동기 소손 방지를 위한 과부하 보호 장치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동기용 퓨즈. 두 번째, 전동기 보호용 배선 차단기. 세 번째, 열동 개전기. 네 번째, 유도형 개전기. 저압 전로 중에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 보호 장치에 생략 가능한 경우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요, 전동기 출력이 0.2kW 이하인 경우. 두 번째, 전동기를 운전 중 상시 취급자가 감시할 수 있는 경우. 세 번째, 전동기 구조나 부하의 성질상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네 번째, 단상 전동기로서 그 전원 측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가 16A, 배선 차단기는 20A 이하인 경우. 농형 유도 전동기의 제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전 제동. 발전 제동이란 전동기를 전원에서 분리하여 발전기로 동작시켜 발생하는 전력을 저항에서 열로 소모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역상 제동. 역상 제동은 플러깅 제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전동기 1차 권선의 3개의 단자 중에서 2개의 단자 접속을 서로 바꿔 전동기의 역방향의 토크를 발생시켜서 전동기를 급제동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회생 제동입니다. 회생 제동이란 제동 시 발생되는 전력을 전원 측에 반환하여 제동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동 방식. 기동 방식은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반발 기동형, 두 번째, 반발 유도형, 세 번째, 콘덴서 기동형, 네 번째, 분산 기동형, 다섯 번째, 쉐이딩 코일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기동 토크가 큰 순서로 나타내면요, 반발 기동형이 가장 크고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 순으로 기동 토크가 크게 되고 이것을 반, 콘, 분, 쉐로 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반드시 기동 장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회전자기가 생기지 않아서 자기 기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동기의 역회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농형 유도 전동기는 3선 중 2선의 접속을 서로 바꿔서 역회전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단상 유도 전동기는 분산 기동형은 주권선과 기동권선 중 한쪽의 접속을 반대로 해서, 반발 기동형은 브러쉬의 위치를 이동해서, 쉐이딩 코일형은 역회전을 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직류 직권 전동기는 계자 권선과 전기자 권선 중 한쪽의 극성만 반대로 해주면 됩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동력 설비의 대응 방안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효율 전동기 채용. 두 번째, 부하 역률 개선. 세 번째, VVVF 시스템 적용. 네 번째, 에너지 절약형 공조기기 시스템 채용. 다섯 번째, 부하에 맞는 적정 용량의 전동기를 선정. 방폭 구조 또는 폭발 방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방폭형 전동기란 지정된 폭발성 가스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특별히 고려된 전동기를 말합니다. 두 번째, 방폭 구조의 종류는 5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압 방폭 구조, 두 번째는 유입 방폭 구조, 세 번째는 압력 방폭 구조, 네 번째는 안전증 방폭 구조, 다섯 번째는 본질 안전 방폭 구조입니다. 코로나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장애는 코로나 손실, 통신선 유도 장애, 코로나 잡음, 전선의 부식 촉진과 같이 있고요. 두 번째, 코로나 방지 대책으로는 복도체 사용, 전선의 지름 증가, 가선금구류 개량이 있겠습니다. 코로나 임계 전압은 E0로서 보통 표현을 하며 24.3의 M0, M1, 델타 D의 로그 R분의 D로서 구할 수 있고 기본 단위는 킬로볼트가 됩니다. 이때 M0는 전선의 표면 계수, M1은 날씨의 계수, 델타는 상대 공기 밀도, D는 전선의 지름, R은 전선의 반지름,
대문자 D는 등가 선간 거리가 됩니다. 플리커 현상의 방지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원 측에서는요, 전용 계통으로 공급, 전용 변압기로 공급, 단락 용량이 큰 계통에서 공급 전압, 승합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수용가 측에서는요, 전원 계통의 리액터분 보상, 전압 강화 보상, 부하의 무효 전력 변동분 흡수, 플리커 부하 전류 변동분 억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유효 접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효 접지란 일선 지락 시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상규 대지 전압의 1.3배를 넘지 않도록 접지 임피던스를 조절하여 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해당 접지 방식은 직접 접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중전선로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 방식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관로식, 직접 매설식, 암거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고압용 지중전선 케이블의 대표적인 세 가지인데요. 먼저 알루미늄 P 케이블,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이 있습니다. 통신선 전자유도 장애 경감 대책입니다. 첫 번째,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전자유도 전압의 억제. 두 번째, 전력선 측 대책, 경제성 높은 순서로 따지면 첫 번째는 송전선로를 통신선로로부터 멀리 떨어져 건설한다. 두 번째, 접지 저항을 적절하게 선정하여 기유도 전류의 분포를 조절한다. 세 번째, 고속도 지락 보호 개전 방식을 채택한다. 네 번째, 차폐선을 설치한다. 다섯 번째, 지중전선로 방식을 채용한다. 통신선 측 대책으로 경제성 높은 순서로 따져보면요. 첫 번째, 절연 변압기를 설치하여 구간을 분리한다. 두 번째, 연피 케이블을 사용한다. 세 번째, 통신선의 우수한 피뢰기를 사용한다. 네 번째, 배류 코일을 설치한다. 다섯 번째, 전력선과 교차 시 수직 교차한다. 스폿 네트워크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폿 네트워크 방식이란 배전용 변전소로부터 2회선 이상의 배전선으로 수전하는 방식으로 1회선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건전한 회선으로부터 자동으로 수전할 수 있는 무정전 방식이며 공급 신뢰도가 매우 높은 방식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첫 번째로 무정전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전압 변동률이 낮다. 그 다음 전력 손실이 감소한다. 그 다음 부하 증설에 대한 적응성이 우수하다. 그 다음 전등 전력의 일원화가 가능하다. 변전소의 접지 목적과 접지 개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접지 목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방지, 이상전압 발생 시 대지전위 상승 억제 및 기기보호, 단락, 지락사고 시 보호개전기의 신속, 확실한 동작. 두 번째로 접지 개소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기기 및 제어반 외함, 그 다음 피뢰기, 피뢰침, 옥외 철구 및 경계책, 케이블 실드선. 공통접지 또는 공용접지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첫 번째로 접지극의 연접으로 합성 저항 저감. 두 번째로 접지극의 연접으로 접지극 신뢰도 향상. 세 번째, 접지극 수량 감소. 네 번째, 개통 접지 단순화. 다섯 번째, 철근 및 구조물의 연접으로 거대 접지 전극의 효과.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통 이상전압 발생 시 유기전압 상승. 두 번째, 다른 계통으로부터 사고 파급 우려. 세 번째, 노이즈 발생 가능성 존재. 접지공사에서 접지 저항을 저감시키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접지극 길이를 길게 한다. 두 번째, 접지극을 병렬로 접속한다. 세 번째, 심타공법으로 시공한다. 네 번째, 접지저항 저감제를 사용한다. 다섯 번째, 접지봉의 매설 깊이를 길게 한다. 4개의 측정 전극 C1, P1, P2, C2를 지표면의 일직선 상으로 일정 간격 매설하고 측정 장비 내 저주파 전류를 C1, C2 전극을 통해 대지에 흘려 P1, P2 사이의 전압을 측정함으로써 대지 저항을 측정하는 것은
정답은 외너의 사전극법 또는 원어의 사전극법이 되겠습니다. 또는 배너의 사전극법이라고도 합니다. 지중 케이블의 고장점 탐지 방법과 사용 용도입니다. 첫 번째, 머레이 루프법은 1선 지락, 2선 지락, 선간 단락에 사용되며 두 번째, 펄스 레이더법은 지락 사고, 삼상 단락, 단선 사고에서 사용됩니다. 세 번째, 정전 브릿지법은 단선 사고에만 적용됩니다. 계측기별 측정 항목입니다. 첫 번째, 변압기의 절연 저항은 절연 저항계로 측정하고요. 두 번째, 검류계의 내부 저항은 휘스톤 브릿지로 측정하고, 세 번째, 전해액의 저항은 콜라우시 브릿지로 측정하고, 네 번째, 배전선의 전류는 후크온 미터로 측정하며, 다섯 번째, 접지극의 접지 저항은 접지 저항계로 측정합니다. 고주파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주파 발생 원인 5가지입니다. 변압기, 전동기 등의 여자 전류, 컨버터, 인버터 등의 전력 변환 장치, 전기로, 아크로 등, 전기 용접기, 코로나 현상. 두 번째, 고주파 방지 대책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골라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전력 변환 장치의 펄스 수를 크게 한다. 전력 변환 장치 전원 측에 교류 리액터를 설치한다. 고주파 필터를 사용한다. 전력용 콘덴서 회로에 직렬 리액터를 설치한다. 복도체를 채용한다. 변압기 델타 결선을 채용한다. 고주파 발생 기기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고주파 발생 기기와 접지를 분리한다. 차폐 케이블을 사용한다. 전기 품질의 표준전압, 표준주파수의 허용 오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준전압 110V인 경우 허용 오차는 110V 상하로 6V 이내. 표준전압 380V인 경우 허용 오차 380V 상하로 38V 이내. 표준 주파수 60Hz일 경우 허용 오차 60Hz 상하로 0.2Hz 이내. 절연 내력 시험 방법입니다. 절연 내력을 시험할 부분의 최대 사용 전압에 의해 결정되는 시험 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견디어야 한다. 서지 보호 장치 SPD의 기능과 구조입니다. 첫 번째, 기능으로는 전압 스위칭형 SPD, 전압 제한형 SPD, 복합형 SPD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조로는 1포트 SPD, 2포트 SPD로 되어 있습니다. 조명 용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광원의 광색이 어느 온도의 흑채의 광색과 같을 때 그 흑채의 온도를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색 온도입니다. 동일한 색을 가진 것이라도 조명하는 빛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특성을 연색성이라고 하고요. 광원에서 특정 방향으로 단위 입체각당 발산되는 광속을 광도라고 합니다. 조명 설계 시 에너지의 절약 대책 대표적으로 5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효율 등기구 채용. 두 번째, 고역률 등기구 채용. 세 번째, 고조도 저휘도 반사각 채용. 네 번째, 적절한 조광 제어 실시. 다섯 번째, 등기구의 적절한 보수 및 유지 관리. HID 램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ID 램프의 명칭은 고휘도 방전 램프 또는 고휘도 방전 등입니다. 종류로는 고압 수은 등, 고압 나트륨 등, 메탈 할라이드 등이 있습니다. 기구 배광에 따른 조명 방식의 종류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직접 조명. 두 번째, 반직접 조명. 세 번째, 전반 확산 조명. 네 번째, 반간접 조명. 다섯 번째, 간접 조명입니다. 매입 방법에 따른 건축화 조명 방식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인 라이트. 두 번째, 매입 형광등. 세 번째, 다운 라이트. 네 번째, 코퍼 라이트. 다섯 번째, 피놀 라이트. 천장면을 이용하는 조명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입 형광등. 두 번째, 라인 라이트. 세 번째, 다운 라이트.
네 번째, 코퍼 라이트. 다섯 번째, 핀홀 라이트. 여섯 번째, 광천장 조명. 일곱 번째, 루버 천장 조명. 여덟 번째, 코브 조명. 벽면을 이용하는 조명 방식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조명. 두 번째, 코니스 조명. 세 번째, 밸런스 조명. 네 번째, 광창 조명. 조명기구 배치에 따른 조명 방식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반 조명. 두 번째, 국부 조명. 세 번째, 국부적 전반 조명. 상용 전원과 예비 전원 사이에는 병렬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전용 차단기와 발전용 차단기 사이엔 전기적 또는 기계적 인터록을 시설해야 하며 전환 개폐기를 사용해야 한다. 납축전지, 연축전지를 방전 상태로 오래 방치했을 때 극판의 표면에 회백색의 부도체 성질을 갖는 현상은 설페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축전지 설비를 구성하는 주요 부분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안장치. 두 번째, 충전장치. 세 번째, 축전지. 네 번째, 제어장치. 이것을 합쳐서 보충축제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UP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UPS 정의는 상용전원의 순간정전, 불시정전, 부하의 급변 등으로 인해서 전원의 이상현상을 방지하고 부하에 항상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 두 번째, 명칭은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UPS에서 AC, DC, 즉 교류를 직류로 변환해주는 부분을 컨버터라고 하고요. UPS에서 DC에서 AC, 즉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곳을 인버터라고 합니다. UPS와 고장 회로를 분리하는 보호 방식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선 차단기에 의한 보호. 두 번째, 속단 퓨즈에 의한 보호. 세 번째, 반도체 차단기에 의한 보호. 축전지 충전 방식 대표적으로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통 충전. 보통 충전이란 필요할 때마다 표준 시간율로 충전하는 방식. 두 번째, 세류 충전. 세류 충전이란 자기 방전량만을 항상 충전하는 부동 충전 방식의 일종. 세 번째, 균등 충전. 균등 충전은 각 전해조에서 일어나는 전위차를 보정하기 위해 1에서 3개월마다 1회 정전압 충전하여 각 전해조의 용량을 균일화하기 위한 방식. 네 번째, 부동 충전. 부동 충전이란 축전지의 자기 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충전기가 부담하도록 하고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의 부하는 축전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 다섯 번째, 급속 충전. 급속 충전이란 짧은 시간 동안 보통 충전 전류의 2배에서 3배 정도의 전류로 충전하는 방식. 역률이 낮을 때 수용가가 볼 수 있는 손해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력 손실 증가. 두 번째, 전압 강화 증가. 세 번째, 전기요금 증가. 네 번째, 설비 용량 증가. 역률 과보상의 역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선 전압 과상승. 두 번째, 재점호로 인한 과전압 발생. 세 번째, 계전기 오동작. 네 번째, 고조파 왜곡 증대. 다섯 번째, 설비 용량 감소로 인한 과부하 우려. 자기여자 현상 발생 원인과 현상입니다. 원인은 콘덴서 전류가 전동기 무부하 전류보다 큰 경우. 현상은 전동기의 단자 전압이 일시적으로 전격 전압을 초과. 전력용 콘덴서 정기 점검 항목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자부 과열 여부. 두 번째, 단자부 이완 여부. 세 번째, 기름 누설 여부. 네 번째, 애자 손상 여부. 다섯 번째, 용기 녹 발생 여부. 직렬 리액터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5고조파 제거. 두 번째, 고조파에 의한 전압 파형 왜곡 방지. 세 번째, 도립전류 억제. 네 번째, 재점호에 의한 모선 과전압 방지. 다섯 번째, 고조파 전류 유입 억제 및 계전기 오동작 방지. 직렬 리액터 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고 주파 감소 목적으로는 이론 4%, 실제는 6%. 제3고 주파 감소 목적은 이론은 11%, 실제상으로는 13%입니다. 리액터별 목적입니다. 첫 번째, 블루어 리액터는 주 목적이 페란티 현상 방지이고요. 두 번째, 직렬 리액터는 제5고 주파 제거. 세 번째, 소호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지락전류 제거. 네 번째, 한류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단락전류 제한. 페란티 현상의 정의입니다. 장거리 송전 선로에서 경부하시 또는 무부하시에 선로의 정전 용량으로 인한 진상전류의 영향으로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전력 퓨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치 목적으로는 단락전류 차단. 두 번째, 구입 시 고려사항으로는 6가지가 있는데요. 정격 전압, 정격 전류, 정격 차단 전류, 정격 차단 용량, 사용 장소, 시간과 전류 간의 특성. 세 번째, 퓨즈 특성으로는 전차단 특성, 용단 특성, 단시간 허용 특성이라고 해서 전, 용, 단으로 암기합니다. 퓨즈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고속도 차단이 가능하다. 소형으로 큰 차단 용량을 가진다. 릴레이나 변성기가 필요 없다. 소형 경량이다. 가격이 저렴하다.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과전류에도 용단될 우려가 있다. 차단 시 이상 전압이 발생한다. 고임피던스 접지 계통의 지락 보호는 어렵다. 계전기처럼 동작 시한 특성을 자유롭게 조정하기 어렵다. 퓨즈의 전격 전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통 전압이 6.6kV일 때 퓨즈의 전격 전압은 6.9kV 또는 7.5kV이며 최대 설계 전압은 8.25kV입니다. 계통 전압이 13.2kV인 경우 퓨즈의 전격 전압은 15kV이며 최대 설계 전압은 15.5kV입니다. 계통 전압이 22kV 또는 22.9kV인 경우 퓨즈의 전격 전압은 23kV이며 최대 설계 전압 25.8kV입니다. 계통 전압 66kV인 경우 퓨즈의 전격 전압은 69kV이며 최대 설계 전압은 72.5kV입니다. 계통 전압 154kV일 경우 퓨즈의 전격 전압은 161kV이며 최대 설계 전압은 169kV입니다. 피뢰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으로는 이상 전압의 내습 시 이를 대지로 방전하고 속류를 차단한다. 두 번째, 역할로는 뇌전류 및 이상 전압으로부터 전기 기계 기구를 보호한다. 피뢰기의 설치 위치는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두 번째,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고압측. 세 번째,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네 번째,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피뢰기의 전격 전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칭 전압이 345kV일 경우 피뢰기의 전격 전압은 변전소의 경우 288kV입니다. 공칭 전압이 154kV일 경우 피뢰기의 전격 전압은 변전소에서 144kV이고요. 공칭 전압이 66kV인 경우 피뢰기의 전격 전압은 변전소에서 72kV입니다. 공칭 전압이 22kV인 경우 피뢰기의 전격 전압은 변전소에서 24kV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칭 전압이 22.9kV인 경우 피뢰기의 전격 전압은 변전소에서는 21kV, 배전선로에서는 18kV입니다. 피뢰기의 전압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격 전압은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교류 최고 전압 또는 피뢰기의 접지 전극 사이에 인가할 수 있는 상용 주파 최대 교류 전압의 실효값. 두 번째,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피뢰기 단자 간 충격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 세 번째, 제한 전압은 피뢰기 동작 중 단자 전압의 파고값 또는 피뢰기의 방전 중 단자에 남는 충격 전압.
필르기의 구비 조건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한 전압이 낮을 것. 두 번째,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낮을 것. 세 번째,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높을 것. 네 번째, 방전 내량이 클 것. 다섯 번째, 내구성, 내식성이 좋을 것. 여섯 번째, 속류 차단 능력이 클 것.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전력의 파형이 같을 것. 이것이 다를 경우 고조파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며 현상으로는 저항 손실이 증가하여 권선이 과열됩니다. 세 번째, 기전력의 위상이 같을 것. 이것이 다를 경우 동기화 전류가 흐르며 현상으로는 출력이 동요하고 발전기가 과열됩니다. 네 번째,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을 것. 이것이 다를 경우 동기화 전류가 흐르며 현상으로는 난조의 원인이 됩니다. 단락비가 큰 기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락비가 큰 교류 발전기는 일반적으로 기계의 치수가 크고 가격이 높고 풍손, 마찰손, 철손이 크고 효율은 낮고 전압 변동률은 작고 안정도는 높고 자석수가 많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발전 효율이 일정하다. 태양빛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설치할 수 있다. 확산광도 이용할 수 있다. 자원이 반영구적이다. 단점으로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 설치 면적이 커야 한다. 비가 오거나 흐리면 발전 능력이 저하된다.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 한시 계전기 종류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시 계전기. 두 번째, 정한시 계전기. 세 번째, 반한시 계전기. 네 번째, 반한시성 정한시 계전기. 전로의 사용 전압에 따른 절연 저항값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ELV 및 PLV에서는 DC 시험 전압을 250V로 했을 때 절연 저항은 0.5MΩ 이상, FELV 500V 이하에서는 500V의 DC 시험 전압으로 했을 때 절연 저항은 1.0MΩ 이상, 500V 초과인 전로에서는 DC 시험 전압을 1000V로 했을 때 절연 저항은 1.0MΩ 이상. 한국 전기설비 규정 도체 용어의 정의입니다. 먼저 PEM 도체는 직류 회로에서 중간 도체 겸용 보호 도체. 두 번째, PEL 도체에서는 직류 회로에서 선도체 겸용 보호 도체. 세 번째, PEN 도체에서는 교류 회로에서 중성선 겸용 보호 도체. 상별 전선의 색상입니다.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 노란색. 배선 차단기 부동작 동작 전류입니다. 먼저 주택용 배선 차단기는 전격 전류 63A 이하에서 시간은 60분, 부동작 전류 1.13배, 동작 전류 1.45배가 됩니다. 전격 전류 63A를 초과할 경우 시간은 120분 이내, 부동작 전류 1.13배, 동작 전류 1.45배가 됩니다. 두 번째, 산업용 배선 차단기는 전격 전류 63A 이하에서 시간 60분, 부동작 전류 1.05배, 동작 전류 1.3배. 전격 전류 63A 초과에서는 시간 120분, 부동작 전류 1.05배, 동작 전류 1.3배.